안녕하세요, 천사연입니다. 이번에 그림책 인사이드의 첫 번째 작가로 윤순정 작가의 왔어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윤순정입니다. 이 왔어요는 한 아이가 설레이는 봄과 함께 동생을 만나는 이야기이고요. 기획 의도는 겨우내 지루하게 혼자 놀던 아이는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면 엄마와 동생도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드디어 봄과 함께 동생을 만나러 마중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상 동생이 생기고 나면 누구라도 짐작할 만한 어려운 감정들과 갈등, 불만들이 가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꼭 그런 감정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함께 놀면서 싸우고 배우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친구 같은 형제 자매도 자라나기도 하죠. 주인공의 마음처럼 동생이 생긴다는 건 봄처럼 설레이는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판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트레싱지로 이렇게 스케치한 다음에 반전으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반전으로 이제 고무판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그리기 작업에서도 트레이싱지를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판화 작업에선 꼭 이 트레이싱으로 작업을 해야 옮길 때 편합니다. 스케치할 때는 항상 스케치해서 옮기고 수정하고 할 때는 라이트박스를 서버릇하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고 편해요. 지금 이 드로잉북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도 이 드로잉북에다 작업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제 결정이 돼서 결국 이런 캐릭터가 나왔어요. 네. 제 주변에 아기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일단은 사실적으로 드로잉을 좀 해보고 그리고 작업의 특성상 어떻게 캐릭터를 변화시킬지 좀 고민을 해서 옷 색깔이나 무늬 이런 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코를 꼭 이 코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꼭 이 코로 하고 싶었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묶는 걸로 했는데 많이들 여자로 보더라고요. 네. 이 캐릭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판화 작업으로 약간 경쾌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아세요? 그림책이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봤을 때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이미지? 그런 캐릭터로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선도 조금 굵게 하고. 네, 전부터 판화 작업에 호기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림책 상상 그림책 학교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판화 수업을 경험을 했죠. 네, 어릴 적 그 미술 시간 판화 시간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판화 수업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번 작업은 이 리놀륨 판화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 왔어요랑 너무 잘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내내 너무 힘들고 고되긴 했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동미술도 운영을 했지만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림책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결국 그림책 작가 일이 그 모든 일의 통합적인 지금 창작 활동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동미술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학부모와 경영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었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 출판사에서 받은 원고를 가지고 또 제가 그림으로 연출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글그림 창작자가 되고 싶은 꿈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고, 그러다가 그림책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림책 작가로 본격적으로 꿈을 꾸는 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결심한 다음에 모든 걸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로 그렇게 좀 1, 2년 준비를 한 다음에 네, 그렇게 이제 작가가 되기로 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림책 작가의 매력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 사실은 첫 그림책이 2018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는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였는데요. 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좀 돈을 모아놓고 싶었어요. 그림책 작가가 되려면 한 몇 년 동안은 창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못할 수 있겠다는. 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동미술을 하면서 좀 저축을 해놨고, 두 번째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놨어도 가정을 갖고 있고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집중도 상당히 안 되고, 그때는 또 이런 제가 개인적인 공간이 그렇게 쉽게 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가 활동이 좋기도 하지만 가정도 너무 중요해서 또 놓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옷을 입힐지 저는 이 시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도 패턴도 캐릭터에 맞춰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렇게 낙서하듯이 재밌게 하다 보면 이 바지 색깔과 이런 가방에 이런 머리로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건식 재료로 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재료 하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이게 성분이 흑연이에요. 흑연 가루로 이렇게 굳힌 건데, 동물 드로잉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명함 같은 거 주기에 편하고 재밌고, 물의 농담에 따라서 살짝 이런 효과를 주고 할 때 재밌더라고요. 우선 제가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로 작업을 하지만 사람의 그 느낌은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디지털로 마무리 작업을 하지만 반드시 수작업으로 제 영혼을 이 그림에 넣고 싶은 마음이 커서, 파나도 디지털 느낌으로 또 충분히 구현해 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직접 이렇게 파나로
구현해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수작업으로. 네. 그리고 그 수작업 특유의 날것의 느낌이 있어요. 좀 다듬어지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느낌이 그림에서도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네,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느낌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판화는 그 우연의 효과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옮겨서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파내고 종이에 찍으면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 조금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종이마다도 잉크마다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느낌이. 그런 우연의 느낌이 좋고 그걸 또 디지털로 조금 또 손을 보면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저는 저만의 그 작업 루틴을 만들어 놓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6시에 기상을 하면 1시간 정도 묵상과 함께 하루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그 시간에 원고를 읽거나 뭐 글을 읽거나 수정하는 글 작업을 해요. 가장 고요하고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많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긴 후에 이제 작업 공간에 나아가서 점심시간 전까지 가장 중요한 작업들을 해냅니다. 뭐 스케치나 칼라링, 편집, 뭐 원고 수정 등등. 그리고 오후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하루 그 작업 시간은 오전 9시에서 5시, 오후 5시까지를 지키려고 하고 저는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과 살림의 그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간 작업이나 밤샘 작업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운동도 꾸준히 어떻게든 하루에 20분, 30분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그림책 작가를 오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 본인 스스로 정해놓고 그런 작업 루틴,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하진 않고 제가 좀 중요하게 잘 보여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작업하면서 조금의 또 수정?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조각도로 파내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또 이 판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판화를 할 땐 항상 손이 조각도보다 위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밑으로. 아주 작은 사이즈에다가 저는 가끔 작업할 때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연습도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찍혀도 소용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무늬들을 네, 짜투리 공간 부분에다가 연습을 해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잉크로 이 부분이 찍히면 이 부분을 나중에 디지털로 따서 또 좋은 무늬나 효과를 줄 수도 있더라고요. 이 연습한 부분이. 네, 그런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떤 조각도를 써야 될지 몰라서 조각도를 구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큰 것과 작은 것도 다 구입을 했는데 전 한 3가지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둥근 저것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리놀륨 오리지널 리놀륨 판이에요. 근데 조금 가격이 좀 부담이 돼요. 이게 이제 15컷을 하려면 이 판으로 한 30장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비싼 편이에요. 예.
이 잉크를 묻혀서 쓴 다음에 다른 잉크를 묻히려고 이제 물로 헹궈내면 이 리놀륨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MDF가 되어 있어서 한 제가 생각했을 때 90% 정도 팠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딱 찍고 나면 아 어느 부분을 더 파고 손을 봐야겠다라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면 2차 작업을 또 해요. 그런 부분만 우선은 파는 거죠. 수정이 불가하고 전체적인 이제 스케치에 가깝게 우선은 파죠. 근데 이게 우연의 효과가 또 재밌는 게 다 팠다고 생각했는데 찍어보면 안 파진 것도 있고 더 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깊게 파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좀 더 파는 거죠. 그리고 그냥 파다 보면 이런 바닥은 다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네. 그것도